안녕하세요. 구독자분 중에 그 한국 인물에 대해서 생애를 나눠달라. 이제 뭐 그런 부탁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인 김수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책은 의외로 이분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작품 중심으로 이제 나와 있고, 구체적인 건 내용은 어디 가면 알 수가 있냐. 유튜브 검색 혹은 EBS 들어가 보시면 사생활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유명한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풀이 눕는다 이 한 구절만 들어도 벌써 고등학교 때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많은 자료가 이미 떠 있는데 저는 뭘 나눌 것인가. 심지어는 뭐 대중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뭐 막 이어령 씨,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나라 그 문학계의 어떤 지성들이라고 해야 할까나, 이런 분들이 뭐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뭐 김수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유다 뭐 이러고, 뭐 김춘수랑 또 뭐 김수영 씨가 서로 막 이렇게 막 그 비교하면서 뭐 니지는 어떤데 내지는 막 주고받은 어떤 논문 내용들도 있고, 또 뭐 소설가 김지아 씨가 뭐 김수영 씨는 뭐 민중의 시를 말하는 듯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또 시인 김수영 씨는 또 뭐 어떤 시인이 뭐 막 모더님적인 뭐 기교적인 글만 쓰다 서로 막 주고받고 막 논박했던 어떤 논물거리들의 글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말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 인기가 있는가,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 그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김수영 씨 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가장 각인돼서 기억하는 게, 아내를 우산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십 명이 둘러싸서 볼 정도로 엄청나게 때렸다라는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좀 가부장적이고 좀 남성 우월적인 게 강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봐도 심한 어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죄와 벌이란 시로 실제로 표현을 했고, 그 시 내용에 보면 대놓고 이제 자기가 때렸다라는 게 나오고, 옆에 있는 이제 둘째 아들 울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건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도 그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잘못했지,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산이 없어졌네 뭐 하면서 이런 어떤 황당한 표현을 쓰면서 마치는 어떤 그런 시가 있는데, 죄와 벌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어떤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뭐 좀 한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쇼킹하죠. 쇼킹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안 여성분들은 김수영 씨의 시는 절대 읽지 않겠다, 이런 분도 은근히 제법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하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시는 일단 1차적으로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 받는 입장에서도 일반 대중의 입장을 제가 나눠보는 겁니다. 다른 영상들은 너무 다 전문적이거나 흥미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받는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느낌을 나눠보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첫째로. 너무 소탈하고 있는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막 비판해서 막 휘젓고 다니는 듯 하면서도 자기도 막 객관적으로 막 찌르면서 나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뒤에 일기가 좀 일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분이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생각 없이 막 좀 뭐랄까 광적으로 사는 것 같은 뭐 묘한 눈빛도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전보다 더 성장한 것 같다 막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일기가.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고 글을 남겼다. 그냥 이제 그런 단순히 그냥 아내를 때렸다 이거니까 땡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혹은 너무 솔직해서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솔직하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너무 현실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굉장히 시나 소설이 아름다운데 좀 뭐랄까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거나 무기력한 작품들이 사실은 그 한국 작품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시대의 긴 시간, 그러니까 36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광복은 오는 거야? 라는 수준까지 어떤 그런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도중에 체념적이고 단념하고 뭔가 그냥 우울한 상태에서 어떤 해법이나 이런 걸 잘 제시하지도 못하고 좀 가라앉으면서 침잠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런 주제에 대한 논문도 있고 영국이나 미국의 시와 비교를 하면서 외국 시들은 똑같이 슬픈 시를 쓰더라도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끝에 담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듯한 어떤 이런 것들을 깔고 들어가는 시들이 많은데 좀 더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들은 아름답고 굉장히 한의 정서를 감정을 실어서 농축해서 잘 표현한 듯 하지만 가라앉는 듯한 시가 좀 많다. 근데 이제 이분의 시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직선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근데 이상론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어떤 그 너무 이상적인 걸 제시하면서 그 안으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모순인 건 자기 모순인 대로 막 찍어서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에 벗어나지 않고 현실이 개선되기 바라고, 이 글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이는 나약한 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개혁이 되기를 바란 듯한 어떤 구별됨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매력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 페미니즘적인 그 해설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비판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여편네라는 막 용어를 막 쓴다. 그리고 뭐 여인에 대해서 뭐 자신과 어떤 타인의 어떤 중간에 있는 위치는 애매하게 표현하고 비하한다는 표현이 너무 많고, 뭐 너가 나라가 뭐 하나다른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어떤 그 개체가 나뉘어져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어떤 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봐서는 좀 의미가 일단 없는 게, 아내 김연경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은 좀 미화되고 좀 꾸며지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되게 탁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꾸며지는 게 있고 이분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나마 가장 가깝게 잘 아는 분은 아내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 아내 김연경 분이 최근에도 강연회를 했는데 아내는 어쨌든 결론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난 너무 존경한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남편이 그립다.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또 이런 얘기는 해요.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기는 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 더 좀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김수영 씨가 시를 쓸 때 그 아내를 불러다가 쓰는 건 아내가 하고 이 김수영 씨가 이제 불렀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쓰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이렇게 해서 나름 작품을 두 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집에 보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아내가 아무래도 아내 김연경 씨가 바라보는 김수영 씨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가부장제 그분이 뭔가 세뇌가 돼서 그 어떤 막 그런 것들 용인하고 미화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좀 이분 인생 스토리를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내 김연경 씨는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당시에 막 이미 그때 당시 그 구하기 어려운 막 프랑스 문학이라든가 영국 문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섭렵을 했고 똑똑했고 이화여대 출신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김수영 씨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외모도 출중했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지적인 문인들이 다 좋아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김수영 씨만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다른 남자도 사귀기까지도 한 자유분방한 지적인 여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그냥 단순히 뭐 가부장제적인 어떤 그런 뭐 분위기나 이런 거에 억눌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남편을 실제로 사랑한 것만큼은 확실하고, 남편과 그 행동 교감을 했을 때 시에서 표현이 좀 너무 세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 듯 하지만
뭐랄까, 이분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꾸밈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강연에서도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다는 표현들을 하시는 게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고 분리되지, 이거 여성 비하 표현인데 그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김연경 여사, 그 아내분께서 하시는 말을 토대로 본다면, 너 없이는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남기신 것 같아요. 실제로, 김연경 씨와 이제 이별을 2번을 경험을 합니다, 도중에.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김수영 씨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뚝뚝하게 이제 시종일관 이제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김연경 씨는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김수영 씨랑 이제 김연경 씨가 연결하게끔 해준 이종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김수영 씨랑 이제 김연경 씨가 동거까지를 했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생활을 좀 했는데, 김연경 씨가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이종구 씨가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버리는 어떤, 거의 사실상 못 나가게 하는 자기 집에 계속 갇혀있는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수영 씨가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아내 김연경이 이종구 씨에게 어떤 이제 생선을 구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절망을 하게 되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가자 했는데, 김연경 씨가 거절을 하죠. 그냥 남죠. 왜냐하면, 돌아가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하수구집 냄새가 나는 집에 남편이 너무 무섭게 자기한테 신경질을 냈으니까. 김수영 씨가 신경질 내는 이유는 원래 천성적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소리에도 막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분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수용소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북한에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서울까지 함락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제로 인민군으로 잡혀가서 2번 탈출을 막 시도하다가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총살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막 구걸을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살은 경험을 하다 간신히 나왔는데,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또 이제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이제 좀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근데 수용소에 갇히게 됐을 때도 이건 이제 EBS에서 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용소가 우리 그냥 현대 입장에서는 그냥 남자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당시에 수용소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그냥 남한의 어떤 이제 자유주의를 신봉한 사람들이 이렇게 2 부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고, 이 싸우는 걸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그래서 언제 누가 죽어도 모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보면 진짜 실제로 누가 죽어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고기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게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어떤 이런 충격적인 수준의 어떤 수용소를 왔다가 합니다. 다 빨개 벗기고 때리고 이건 기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 오늘날의 군대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갔을 때 완전 어떻게 보면 정신이 망가질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수용소였다. 이제 EBS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고 돌아왔는데, 임신한 상태였던 아내가 안 보였고, 어디 갔나 봤더니 자신을 소개시켜준 이종구란 사람 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종구란 사람도 사실은 김연경 씨를 좋아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매력적인, 굉장히 지적인 여인이었다고. 그래서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김수영 씨가 데려가려 하니까 너무 날카롭고 힘드니까 일단은 김연경 씨가 거절을 하죠. 그렇다고 또 이종구 씨가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서 아예 나와버립니다. 도중에 나와서 혼자서 지냈던 어떤 기간을 가져요. 글만 쓰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인 김수영이 이제 떠올라서, 그리고 그리워져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재회를 해서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어떤 당연히 김수영 씨가 이제 다 잘못을 했고, 아내를 때리고 신경질 내고 황당하게 된 어떤 그런 날카로움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너무 잘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남자상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 식인데, 여성단체에서 계속 이제 그런 인간의 글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도 하고 이런 걸 저도 아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 어쨌든 봤을 때는 자신에게 운명적인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부부관계라는 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이 계속 막 빚을 내는데도 막 차마 못 헤어진다거나, 뭐 한쪽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붙들려 있는 어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혼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지만 도저히 왠지 이게 끊어질 수 없게끔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가는 어떤 그런 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수영 씨가 아주 그 당시에 지적이고 인내심이 탁월한 그 김연경 씨란 아내를 만난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심리적인 불안함과 흔들거림을 옆에서 잘 잡아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굉장히 구하기 힘든, 옛날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육을 못 받아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자기와 거의 대등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외모까지도 출중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 어떤 그 자신의 흔들거림을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실제로 사실상 이 시인 김수영 씨가 그 인간관계가 넓고 막 이랬던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또 그런 인생을 또 사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생하고 그런 와중에 아내만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를 받아주는 상태였고,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분이 자유를 추구한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글로 쓰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게다가 그 까다로움도 느껴져요. 김연경 씨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신봉하면서도 막상 정치 구조는 사회주의이기를 바랬고, 되게 그러면서 또 뭐 수용소에서는 또 공산주의자라는 게 막 엄청 싸한 것도 겪어서 또 이념 대립은 엄청 싫어하면서 어떤 되게 그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면서 복잡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러면서도 나도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걸 또 가감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뭐랄까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적어도 뭐랄까 거짓말은 일단 안 한다는 거, 막 꾸밈이 없다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좀 그 뭐랄까 묘한 그 심리적 불안감과 날카로움 속에서 오는 어떤 그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어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심리를 주는 그 묘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내분도 같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나 작품에 있어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막 흐뭇하게 웃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어떤 여성단체에서 봤을 때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저렇게 했는데 저런 나쁜 남자 밑에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리고 EBS에서 보면은 시인 김수영 씨 어떤 그 사생활에 포커스를 또 두면서 그게 좀 재밌으니까 좀 너무 괴팍한 사람으로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의 강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놀기 좋아하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같이 일할 때도 자기가 일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면서 즐겁게 좀 애들처럼 막 흐뭇하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막 그랬대. 그 모습이 또 보고 또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직함,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 대중들도 좋아하는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그 자유로움과 솔직함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실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사실은 뭐 대부분이 얼마나 사회 조직 안에서 이 틀에 딱 껴맞춰가지고 그 압력을 받으면서 그 마음대로 못하는 어떤 그게 강해요. 근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할 말 딱딱 하면서 눈빛 따지고 보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러면서도 자기 모순과 부족함,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좀 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의 특징인데 오늘날의 남자랑의 차이점입니다. 옛날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 아버지들 그쪽 보면 자기가 돈을 잘 못 벌어. 이제 공산주의자 취급을 받으면 취직하기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막 어떤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좀 일하시고 막 번역 일도 하고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푼돈이었고 수입이 별로 없어서 그랬지. 어쨌든 근데 활동을 하시고 이 글도 보면 뭐 그렇다고 뭐 아내를 학대했다고 뭐 돈도 안 벌고 뭐 어떠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고민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뭐 이게 뭐 얼마밖에 안 되고 뭐 시를 내도 막 아예 대놓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 아내 앞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어쨌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사실 양심에 걸리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했던 것도 확실하고, 근데 큰 소리 칠 수 없으니까 더 신경질을 내는 어떤 그런 묘한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더 신경질 내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 남자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좀 애들 같은 어떤 약간 이런 신경질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떤 불만스럽거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틈을 안 주면서 막 더 짜증내면서 막 눌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즘 남자들은 그런 경우면 차라리 회피해버리죠. 거의 다가 이렇게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난 포기해버리겠다, 좀 이런 자세로 나오죠. 근데 김수영 씨 같은 경우는 아내가 어쨌든 마음에 들고 사랑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너무 못해주니까, 한 번 또 이종구 씨 집에 이렇게 있어서 하고 오라고 했을 때 안 온 또 경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게 안 풀려가지고 뭐 우산으로 막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시를 쓰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 분노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어떤 잘 살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떠나가도 자기가 변변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 힘들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온 시다 보니까 한국의 다른 작품들의 시랑은 좀 구별된 느낌,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묘한 감동도 줄 듯 하면서도 소위 말하면 자기 객관화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떨 땐 또 중립적인 듯한 느낌에서 자기까지도 막 치면서 얘기하고 어떤 시인의 양심을 말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날의 현대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갑갑한 사회생활하는 중에 아주 자유롭게 막 사는 것 같은 모습의 느낌도 나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실제로 노는 것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그 묘함, 언제 가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는 저 여인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더 자기는 또 신경질적으로 상처받는 것도 많고 수용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내를 정작 어떻게 보면 좀 억압 비슷하게 좀 한 거기도 하죠. 그 묘한 그 모성 속에서 더 신경질을 낸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단순히 뭐 이분의 시가 뭐고 막 이걸 해석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토대로 김연경 사모님을 그분이 이제 남편에 대해 말한 거를 좀 토대로 해서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직접 행동을 봤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시를 그래서 자기 모습까지 다 오픈을 하면서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다면 복잡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부의 어떤 것까지도 경험치를 다 긁어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하다면 좀 죄송하고요. 디테일한 그분의 인생사는 EBS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